문제 3번 합성 및 그리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포토샵을 여시고요. 컨트롤 N 새로 만들기를 하신 다음 폭은 400, 높이는 600, 해상도는 72를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새로 만들기 문서가 나오면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새로 생성합니다. 생성된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배경색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배경색 레이어에 그라디언트를 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의 옵션 바에서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오면 왼쪽에 색상 지점을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 피커 상자가 나오면 색상 번호를 FFFFF 6개를 입력하시면 흰색이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색상 지점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피커 상자가 나오면 색상 칸에다가 색상 번호를 CC9966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왔을 때 왼쪽 색상 지점은 흰색이고요. 오른쪽 색상 지점은 황토색인 걸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라디언트를 칠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보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드래그를 해보시고요.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도 드래그를 해보았습니다. 드래그를 할 때마다 흰색과 황토색이 그려지는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이미지 아랫부분, 배경색 아랫부분에 황토색과 흰색이 조금씩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미지 아랫부분에서 약간만 드래그를 해주어 흰색과 황토색을 채워주겠습니다. 4번 상급-4 이미지를 배경색 레이어 위에 복사하고 레이어 이름을 핸드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눌러 상급-4번 이미지를 열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후에 상급-4번 이미지를 닫아 주시고요. 새로 만든 캔버스 배경색 레이어 위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었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핸드폰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을 눌러서 이미지를 왼쪽 모서리에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왼쪽 방향키를 이동하여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주시고요. Shift 키를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맞춰주며 크기를 약간씩 줄여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 충전 선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 왼쪽 손가락과 스마트폰 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하시면서 크기를 변경하여 주십니다. 크기를 다 변경하였으면 반드시 엔터 또는 옵션 바에 확인을 눌러주셔야만이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미지에 필터를 주기 위해서 메뉴 표시즌에 필터 갤러리에 가셔서 왼쪽에 있는 필터 그림을 선택한 후 오른쪽에 목록에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디귿 드라이 브러쉬를 찾아서 선택을 해준 후 확인을 눌렀습니다. 7번
출력 형태와 같이 핸드폰 이미지에 레이어 마스크 효과를 적용하시오.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선택을 하십니다. 도구 상자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의 옵션바 상단에 있는 옵션바에서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를 선택했으면 핸드폰 이미지에서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마스크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흰색은 보인다는 뜻이고요. 검정색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핸드폰 이미지의 아랫부분을 감춰주고 아까 했던 배경색에 흰색과 황토색이 들어있는 색깔을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아래쪽에서 위로 살짝 드래그해서 아랫부분을 검정색으로 채워주시고요. 위에 부분을 흰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는 위에 부분은 보이게 되고요. 아랫부분은 감춰지면서 아랫부분에 있는 배경색 레이어에 칠해져 있던 색깔들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도구 상자에 있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흰색과 검정색이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3급-5번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눌러서 3급-5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도구 상자에서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 입부분을 드래그해서 입부분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다 선택이 끝났으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잎이 있는 3급-5번 이미지는 닫아주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핸드폰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위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딜리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지워주고요. 다시 컨트롤 O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주십니다. 이번에는 지우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지우개를 선택하신 후 글자 부분에서 색을 칠해주세요. 근데 색을 칠할 때 검정색으로 칠해진다는 얘기는요. 지금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시고 배경색을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지우개로 다시 지워주시고요. 빠른 선택 도구의 아래에 있는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메뉴 표시줄에 선택에 가셔서 반전을 선택하시면 배경색 반대 부분인 입부분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닫기를 하신 후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십니다.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서 2부로 바꿔주신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자유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유 변형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로로 뒤집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미지가 세로로 뒤집어지네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서 화살표가 둥근 화살표가 나왔을 때 약간 돌려주십니다. 돌려주신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알맞은 위치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 주십니다. 알맞게 크기와 위치가 조절이 된 후 엔터를 누르셔서 크기 조절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십니다. 도구 상자에서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하십니다. 브러쉬 도구의 옵션 상자에서 숫자가 보이는 옆에 세모 표시를 누르시면
브러쉬의 메뉴가 하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르시면 브러쉬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브러쉬 글자로 보기, 브러쉬 선으로 보기, 자, 브러쉬 모양으로 보기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는 브러쉬 모양으로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브러쉬가 원 모양으로 나오면 그 중에서 선명한 브러쉬가 아닌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열리는 대괄호와 닫히는 대괄호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주십니다. 크기는 30 정도가 적당하겠죠? 자, 브러쉬 크기를 30으로 만드신 다음에 찍어주십니다. 콕콕 찍어주시는데요. 검정색이 나오면 작업 내역에서 취소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도구 상자에서 흰색과 검정색의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흰색 정경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찍어주시겠습니다. 두 번을 찍어주시면 흰색 브러쉬가 찍히는 게 보이십니다. 11번 출력 형태와 같이 모양 도구를 이용하여 튀긴 자국 모양을 작성하시오. 이번에는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모양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바꿔주십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도구 옵션 바가 나오면 옵션 바 옆에 있는 모양에 있는 세모 표시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모양으로 보기를 선택을 하셔서 모양을 크게 만드시고요. 다시 한번 설정에 들어가셔서 모드를 선택해 주십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모양이 크게 나오면서 모든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튀긴 자국 모양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위에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십니다. 그려주신 다음에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신 다음 불투명도 레이어 패널의 불투명도를 60%로 조절을 해주십니다. 불투명도가 조절이 됐으면 아랫부분에 있는 레이어 1을 선택하시면 내가 그린 모양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번 문자에 다음과 같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문자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요. 그림자 효과와 획 효과를 적용하고 있네요. 도구 상자에서 T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커서를 이미지 위에서 놓은 다음에 드론으로 보는 세상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T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 바가 상단에 나오는데요.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30, 글자 색깔은 클릭하셔서 FFFFCC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주시고요. 그림자 효과를 선택해 주십니다. 레이어 스타일 상자가 나오면 불투명도는 75%, 각도 120도, 5픽셀 10%, 5픽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획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상자에서 획을 선택해 주십니다. 획의 크기는 2픽셀, 색상을 클릭하셔서 색상 칸에
333399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십니다. 글자가 틀린 게 보이네요. 다시 T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드론으로 보는 세상 세자 옆에다 놓으시고요. 상자를 다시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확인 단추를 누르셔야 글자 수정이 끝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드론으로 보는 세상 글자를 선택한 후 위치를 조절해서 알맞은 위치에 놓습니다. 14번 JPG와 PSD 형식으로 파일 저장 규칙에 맞추어 저장하시오.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뉴 표시줄의 파일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을 선택하시고요. 파일 이름은 문제 3번. 파일 형식은 PSD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장을 선택하십니다. 호환성 최대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JPG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메뉴 표시줄에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십니다. 파일 위치는 똑같이 바탕 화면이고요. 파일 이름도 문제 3번. 파일 형식은 JPEG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